현재는 허리는 별로 불편하지 않다. 엉덩이 통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엉덩이 통증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보았고, 이 엔세이드라고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소염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해열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통작용, 소염작용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염제하고 진통제는 어떤 것이 다른 걸까요? 우리가 통증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면 통증은 2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부위가 있겠죠. 그리고 통증을 느끼는 곳이 있는 거예요.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곳은 척추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 같은 게 되겠죠. 그 부위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주는 것이 바로 소염제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소염제가 갖는 역할은 원인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엔세이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래 먹으면 위장간에 부작용이 생겨요. 속이 쓰리고 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심지어 위에 구멍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또 심혈관계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먹는 걸로는 전혀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매우 오랫동안 복용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설명드리는 거고, 이렇게 이제 약을 먹으면 일정 수준까지는 용량 대비해 가지고 효과가 쭉 올라가는데요. 어느 선상에서는 효과는 올라가지 않고 부작용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천장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장에 닿는다는 뜻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진통제류는 이 천장 효과가 없어서 용량을 올리면 올릴수록 계속적으로 해서 진통제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소염제는 이 한계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약물의 용량을 올린다고 더더욱 강한 소염 효과를 보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통제는 바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아세트아미노펜, 바로 타이레놀인데요. 해열 진통작용이 있고 굉장히 널리 쓰이는 약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반 의약품보다 언제든지 사서 먹을 수가 있고 소염작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트라마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근골격계와 신경병증에서 많이 쓰는 계열의 진통제가 있습니다. 이 트라마돌이라고 하는 진통제는 조금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조금 메스꺼울 수가 있어요. 진통제는 길게 쭉 까줄 수 있는 약물이 있고 그때그때 작용을 하는 약물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증도 이상의 통증을 관리할 때는 쭉 이제 깔아주는 진통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차단을 시켜서 막아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통증들이 있거든요. 그걸 또 잡기 위해서 속효성 진통제를 섞어서 쓰게 됩니다. 다음은 3번째 약물인 근이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염제와 같이 처방하는 척추관절 질환에서의 근이완제는 연축 억제제입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진정을 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근이완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하고 같이 섞어서 사용했을 때 협착증이나 관절염에서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부작용이 좀 나른하고 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약 처방 주신 거 먹었는데 안 아프기는 한데 너무 졸린다, 너무 나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이완제를 빼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근이완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4번째 약물인 바로 리마프로스트입니다. 리마프로스트가 협착증을 치료하는 데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협착증이 생길 때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신경이 눌리게 돼서 혈류가 줄어들게 되면서 척추관 내 압력이 증가하고 이 염증 반응에서 일어난다 했잖아요. 리마프로스트는 바로 이 혈류를 증가시켜주고 혈소파 응집을 줄여서 부종이 생기는 걸 방지시켜주고 치료해주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간헐적 파행이 있을 때 효과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간헐적 파행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걷다가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는 것 같아서 쉬었다가 하는 그런 증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리마프로스트를 함께 투여해주고 단독요법으로 유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경병증 치료제인 프리가발린을 소개해드리면서 약물 소개를 마칠 텐데, 신경병증을
치료해주고 또 진통제처럼 통증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상포진 후나 혹은 척수 손상 후 환자한테서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통증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척추를 수술한 이후에도 3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통증이 있다면은 프리가발린을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섬유 근육통과 같은 근골격계 통증 질환 환자한테서도 프리가발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 협착증에서는 다양한 약물들을 이용해서 조합을 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